2023년 9월 2일 토요일 아침 9시 52분입니다. 오늘도 허경영 신인님께서 일단은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일어난 일을 영상으로 영상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어떨 때 그 유튜브를 찍으면은 정말 그 창피해서 두 분 다시 보기가 참 진짜 민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워낙 지금 이 시간대가 내가 판단하기에는 워낙 중요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걸 영상 기록으로 남겨놓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황제, 그리고 아시아 통일, 그리고 세계 통일, 그리고 세계 황제, 세계 연방 정부를 수립하고 난 이후에 세계 황제로 등극하는 것이 확실한데, 하고 난 이후에, 세계 황제로 등극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이 나면은 이 격동의 요 몇 년간이죠. 제가 볼 때는 2017년도부터예요. 2016년도부터예요. 2016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요 한 9년 동안에 제가 그 기록을 한번 이렇게 회상하면서 보고 싶은, 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게 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뒷방에 물러서 가지고 좀 편안하게 좀 지내야 되죠. 내 하고 싶은 공부하고. 지금 여기는 유튜브에 찍혀 있다시피 서대신동입니다.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인데, 여기에는 제가 우리 허경영 신인님을 열심히 따랐던 분들은 다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만은, 2020년 4.15 총선에는 그때 3.3 공약을 조금 이렇게 돌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돌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2022년 3구 대선 때는 그 빨간 색깔로 된 그 33가지 공약을 압축해서 모든 이제 국민들이 보면은 알 수 있도록, 이제 그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결혼하면은 3억, 국민 배당금 150만 원, 여기 이제 제일 큰 타이틀로 해놓고, 나머지 중요한 그 공약을 A4 용지 한 장 정도로 해가지고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것을 여기 거의 다 돌렸습니다. 몇 번 돌렸어요, 몇 번. 그 기억이 납니다. 이 집집마다 싹 다 돌렸습니다. 싹 다 돌리고, 여기는 좀 평지이기 때문에 돌리기가 좀 수월했거든요. 정말로 많이 돌렸습니다. 많이 돌리고, 저 삼복도로 위에도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갔고, 저 송도 쪽으로도 우리가 하여튼 저는 서구 위주로 돌렸으니까, 서구 지역 책임자고 이러니까 가서 이제 그 33가지 공약을 압축한 그 전단지를 돌리다 보면은 이미 그 우편함에 많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셨어요. 많이 돌렸습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강다교 우리 부산 영성센터 센터장님, 부산 영성센터장만 아니라 전국의 영성센터장님이죠. 그 밑에서 아마 그 결사대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셨어요. 그거를 내가 확인을 한 거죠. 나도 돌리러 가니까 이미 그 전단지가 우편함 속에 다 들어와 있고, 또 이제 그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우편함에 있는 걸 다 수거하는 것이 일이니까 어제 저녁에 와서 다 넣었습니다. 오늘 또 넣습니까? 이런 말을 내가 들었어요. 송도 안난동 가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고, 토성동 쪽에도 많이 있었고, 또 그때 우리 저 지역 그 돌리신 분들이 최희선님하고 저기 부산 진 위원장님도 거기 와서 돌렸고, 여러분이 와서 여기 돌렸어요. 하여튼 뭐 백궁에서는 알고 있겠죠. 하여튼 엄청나게 돌렸습니다. 우리 여기 그거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때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배갑술님, 우리 여기에 이제 그분도 많이 돌렸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이발하시다가 또 이제 직업이 이발하시는 분이니까 이발하시다가 또 시간 나면은 또 이제 삼복도로 여기에 이제 막 가셔가지고 막 뿌리고 그런 한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 시간대는 지금 그 중요한 일은 뭐냐 하니까 8월 31일 날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취임한 지 1년 되는 날이었는데, 그날부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단식에 들어가서 죽느냐 사느냐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단식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단식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틀을 굶었었단 말이야. 오늘이 9월 2일이니까 하루 이틀 3일째 굶고 있는데, 정말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저거는 국가를 위해서 저렇게 단식까지 하는데 내가 밥을 편안하게 먹으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참 이랬어야 되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말로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또 그 일을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서 단식을 안 한다 하더라도 또 허경영 신인님을 도와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과 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는 것도 결국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잘 되게끔 하시는 분이 이미 나와 계시니까 허경영 신인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또 도와주는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과연 시간대가 이제 너무나 이제 이렇게 가깝게 와 있는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이라든지 아마 또 윤창중님 같은 분은 아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좀 이렇게 우습게 조금 이렇게 중요하게는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이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오판을 하는 것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윤창중님이나 변희재님 그리고 신장식이라든지 또 뭐 이동영 또 뭐 이봉규 또 뭐 패널들이 많이 있죠. 뭐 정봉주라든지 박진영 교수 또는 뭐 또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정치평론 하시는 분들 또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허경영 신인님을 현재 알아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알아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정확하지 못하게 하는 분도 있고, 허경영 신인님은 못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완전하게 이제 이거는 맹탕, 쉽게 말해서 머리에 이제 좀 돌멩이가 들어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정확하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윤창중하고 이제 변희재님의 그 높은 그 식견을 이렇게 존경하는 면도 있지만은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하는 것을 두고 조금 이렇게 좋지 않는 그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시던데 나는 그렇게는 안 봐요. 그거는 정봉주 전 의원의 의견이 좀 나는 맞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다는 것은 아마 이 윤 정권이 내려오게 되는 이제 몰락이 되는 뭐 사주 한 바퀴 보면 아주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참 내가 참 안동 양반이 돼가지고 참 진짜 험악한 말을 참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가 원래는 어떤 분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한 4개월 갈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4개월 갈 거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뭐 1년 한 4개월째 됐으니까 뭐 1년 정도를 더 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좀 길게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뭐 다 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과연 어떠한 경로를 밟아서 이 윤 정권이 문을 닫고 쉽게 말해서 장면 정부가 문을 닫은 것은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함으로써 수뇌원으로 이제 그 5.16 혁명 일어나던 당일날 아침에 까르멜 수뇌원으로 이제 도망을 갔고 도망가서 3일 동안 잠적해가 있다가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소장은 이제 그 쿠데타 한 3,000명의 이제 군인들이 60만 대군을 잡아버렸죠. 그만큼 그 연구를 또 많이 했고 또 그 밑에 따라줬던 사람들이 진짜 정강석화 같은 그런 작전을 해가지고 국내외 언론을 뭐 다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현실적으로 내려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지금 현재 있는데 그 신호탄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을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어떤 구심점이 생겼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를 문을 닫아라. 쉽게 말해서 내려온나. 집에 가라.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데 내려오너라. 이렇게 이제 사람은 집회결사, 언론, 출판, 종교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합법적인 그 시위는 얼마든지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된 거 아닙니까? 산업화도 되었고. 그래서 뭐 세계 우리가 12국가다. 지금은 좀 떨어져 가지고 13위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됐고 민주화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화문 앞에서 지금 그 윤석열 타도 또는 이제 하야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매주 해 나왔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수연합 합작으로 이제 하신 분들이 김용민, 안진걸, 그 변희재 님이 이제 주축을 해서 1년 정도 이렇게 계속 해 나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단체가 있어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이제 뭐,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함으로써 이제 그것을 그 여러 단체를 하나로 묶는 하나의 중심 이제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대표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죠. 당 대표도 했고 이분은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1980년 5.18로 인해 가지고 김대중 이제 그 당시에는 그분이 신민당의 이제 대통령 후보의 한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대통령이 됩니다만은 김대중 씨 그리고 김대중을 따랐던 그 분들하고 같이 보안사 그 중앙정보부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한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고 도피 생활도 많이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해찬님 누구나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런 분들은 민주화 운동 이런 이제
촛불 집회 이런 것에 대한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해찬님, 그리고 추미애, 그리고 송영길 이런 분들은 민주당에 다 대표를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고문으로서 어떤 어드바이스를 이재명 대표에게 함으로써 어느 이제 그 많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때까지 산발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를 이제 내려온나,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정봉주 씨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봉주 씨는 17대 국회의원입니다. 아마 그 BBK 그 문제를 해가지고 억울하게 이 사람 옥살이 한 사람이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줄기차게 이명박 대통령의 실체를 알려서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깜빵을 가게 만든 그런 또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정봉주 씨가.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재명 씨가 지금 현재 그냥 뭐 죽느냐, 쉽게 말해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느냐, 두 개 중에 한 개로 이제 일단 그 발디딤을 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하고 구속 수감될 때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것이 최순실의 태블릿 PC거든요. 그 태블릿 PC가 두 개인데, 이것이 검사들이 조작을 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검사들의 이제 그 죄상이 뚜렷하게 이제 드러난다.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써낸 분이 변희재님인데, 그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고소고발을 하기로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뭐 조그만한 말만 잘못해도 그냥 고소고발이 막 들어가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서 집회를 아마 3번 이상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줄기차게 이렇게 비난을 계속하고 있어도 압수수색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미디어워치 대표, 미디어워치사 그게 압수수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변희재님을 단 한 번도 고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냐 하니까 그만큼 변희재 씨의 주장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신을 타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외신을 타는 것은 오늘 아마 일본에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일본의 유력지에서 이제 태블릿에 대한 진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억울한 탄핵과 이제 그 구속 수감된 그것을 주장하는 변희재님의 이제 그런 스토리를 아마 외신에서 이제 두드리게 되고, 일본에서 하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 할 예정으로 지금 내가 들었습니다. 듣고 또한 지금 뭐냐 하면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제 지난 8월 29일인가 월요일 날 그때 이제 이제 임명을 받고, 임명은 8월 25일 날 받고 금요일 날 받고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업무를 시행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KBS를 쉽게 말해서 매각하려고 해요. 매각 이제 팔려고 하는 겁니다. YTN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팔려고 하게 되면은 그러한 과정에서 KBS, MBC 직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량 해고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KBS 요금 거두는 방식이 지금 현재는 이제 전기 요금을 낼 때 거기서 같이 이제 묶어서 내도록 하기 때문에, 전기 요금 안 내면은 단전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거지로 이제 이거 KBS 요금을, 전기 요금을 낼 때 같이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잘 수락이 되어서 7천억이라고 하는 KBS 수신료가 이제 징수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분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분리가 곧 돼요. 아마 10월 달부터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수신료가, KBS 수신료가 한 6천억이 적게 들어와요. 그럼 한 1,000억밖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 서울교통방송 TBS죠.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 한번 초청해가지고 대담하면은 뭐 그 비용을 주는데 그 10,000원밖에 안 준다니까 누가 그 10,000원 받고 가겠느냐고. 보통 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열어주다가 10,000원밖에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직원들은 봉급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일을 하는데 봉급을 못 받으면 누가 일을 하겠느냐고. 그래서 KBS, MBC에서 이제 대량 해고 사태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제 그 방송통신위원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KBS, MBC를 이제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민영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재벌한테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YTN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KBS, MBC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 이 자기들이 죽을 약이느냐고 생사가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무기가 뭐냐 하면은 변희재님의 이제 나는 그해 겨울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 책을 근거로 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위정교사를 한 혐의가 있다. 위정교사 한 혐의 가지고 이제 구속을 시켜버리려고 지금 한판 붙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9월달 안에 이제 뭐 일본에서 하는 것은 오늘 나고 아마 그건 9월달 안에 일어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3일 날 그날이 김영철 검사라고 있습니다. 김영철 검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밑에서 일을 하던 같은 검사 시절 때 하던 사람인데 이제 태블릿 조작을 할 때에 그 휴대폰 업체 사장을 위정교사한 혐의가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고소 고발을 하려고 해요. 지금 그때에 이제 그 최대집 씨 그리고 안진걸 소장 그리고 김용민 박사 그리고 이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그 변희재님 그리고 송영길 전 의원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한 5사람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때까지 기자회견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언론이 받아주지를 안 했거든요. 언론이 받아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보도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만 그 큰 일이 일어나도 언론에서 축소하고 보도를 안 하면 국민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조그마한 일이라 하더라도 언론에서 크게 떠들고 보도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다 알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영철 검사를 그 위정교사 또는 공문서 위조 아마 하여튼 그런 것으로 이제 고소고발을 하는 그 장면을 이제 보도를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때 유력한 이제 그런 그 MBC라든지 어떤 그런 큰 지상파 방송에서 와서 보도를 할 예정이라고 지금 돼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 돼가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결국 가서는 이제 낙마하지 않을까, 이제 구속 수감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이제 이렇게 듭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한마디를 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지난 탄핵을 받고 또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구속 수감되는 데 있어서 그 태블릿에 대한 조작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지금 그 여러 가지로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하게 되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를 밀어주는 사람들이 60, 70대 이상 영남권에 있는 이제 그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밀어주는 거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발표하는 순간 이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의 말씀은 윤석열 정부의 이제 지지율은 제로가 된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지지율이 제로가 되면은 집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9, 10월 달로 이어져 가지고 이제 12월 달 안으로 금년 안으로 이제 이 정부가 문을 닫게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드러났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이제 이때까지 산발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 타도 윤석열 정부 하야 족구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러한 것이다. 지금 그래요. 그리고 어제 이제 박정훈 대령이 이제 구속 영장이 이제 취소가 된 그런 사실이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기타 이 뭐 그리고 양평 땅 문제라든지 기타 뭐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제 도이치모터스 그 사건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참 그렇게 무르익어 간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절 때에 이제 그 영세업자들 자영업자들한테 이제 돈을 아주 저리로 이제 빌려주었는데 그거 이제 원금 이때까지는 이자만 갚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원금을 갚을 때가 이제 이달이 9월 달이거든요. 9월 달에 그게 못 갚게 되면은 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또 6개월 연장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터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터지고 과연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 내가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한 오래됐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내가 오늘 지금도 이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이 자전거 바람이 나와가지고 자전거 방에서 바람을 넣었습니다. 바람을 넣었는데 뭐 좀 이빠이 넣었어요. 좀 만땅구를 이제 가득 이제 넣었지. 넣고 난 뒤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쭉 가다가 한 20분 정도 가다 보니까 뭐가 펑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쾅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뭔가 싶어서 나는 그 지나가는 그 무슨 그 차 사고가 났는 줄 알았어요. 그래 가만 보니까 이 자전거가 빵꾸 나는 소리가 펑 하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거기 그래가 주부가 안에서 찢어져 가지고 쓸 수가 없어서 다시 고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이제 지나치게 하니까 터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나간 역사를 보면은 그 내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979년 10월 26일 11.6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차지철 경호실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충성을 한 것은 좋은 점이죠. 충성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충성의 도가 너무 지나친 거다 말이에요. 너무 지나친 거고 또한 그 하늘의 섭리를 볼 때는 이미 이제 박천지 3대 홍두군으로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18년이 되면은 그 이제 운이 다 되는 거다 말이에요. 운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운이 다 된 것을 실행한 사람이 차지철이고 김재규고 그런 거예요. 운이 다 된 거예요. 그렇게 운이 다 될 때에 차지철이가 너무 심하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야당 총재 그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제명을 시켰으니까 그 제명시킨다는 것은 뭐 이때까지 막 무력으로 밀어붙이니까 전부 다 되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은 너무 지나치다 말이야. 그러니까 자전거가 가다가 빵꾸가 쾅 나듯이 비정리 법권 천일 해가지고 이제 권력이 높아가지고 막 마음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 위에는 하늘이 있잖아. 하늘이 그것을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하늘에 그래 천벌을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검사들의 행위를 보면은 천벌을 받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게 일보 직전, 빵꾸가 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너무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검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 이재명 그 대표 그 압수수색을 뭐 300번인가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100번을 했다든가 그렇게 하면 똑같이 할 것 같으면 김건희 여사는 왜 300번을 못 하는가? 그게 안 그래? 그거는 누구라도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사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미국도 썩어 빠진 거는 우리 한국 썩어 빠진 거하고 뭐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미국의 예를 들어서 유권자가 총 133명이다 가정을 할 때에 트럼프한테 이제 표를 던진 사람이 74명이고 바이든한테 이제 표를 던진 사람이 81명이단 말이에요. 그래 합하면은 155명이 나온다고. 155명. 이게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유권자는 133명인데 그리고 133명이 100% 투표를 했다 그러면은 바이든을 찍었든지 트럼프를 찍었든지 합하면은 133개가 나와야 되잖아, 표가. 그런데 155표가 나왔다는 것은 뭐냐? 22표가 부정투표다 이 말이에요. 그 중국에서 뭐 투표제가 왔다 이런 말도 있는데 내가 이제 알기 쉽게 말한다고 133, 70,
74표, 81표 이랬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 유권자 수가 1억 3,300만 명이거든요. 1억 3,300만 명이 이 유권자인데 거기서 트럼프한테 찍은 사람이 7,400만 명,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한테 표를 찍은 사람이 8,100만 명. 그래 합치니까 1억 5,50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200만 표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야. 그런데도 번연히 이거는 완전 부정투표라고. 그런데 부정투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전부 다 기소를 붙이고, 바보로 만들고, 심지어는 구속도 하고 이런다고.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반장 선거라 해보라고. 한 반에 60명이 있다. 60명이 있는데 A라는 사람한테 20표, B라는 사람에게 40표를 줬다. 그러면은 맞잖아. 그런데 A라는 사람한테 20표, B라는 사람 앞에 60표가 나왔다. 그러면은 표가 80표가 나왔단 말이야. 학급은 60명인데 그 20명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구속 수감시키고, 그리고 거래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계속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데 새벽에 말이지 바이든 표가 여러분 막 수십만 표가 그냥 무더기 표가 막 들어오니까 한 장도 거기는 우편 투표를 하는데 트럼프 표가 한 장도 없었거든. 이거는 완전 부정 투표인데, 이런 것이 번연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 또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가 엄청 나쁜 놈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 이게 뭐냐 하면은 딥스테이트 세력이 뒤에 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언론이 이제 썩어 빠진 거야. 미국의 언론이 썩어 빠진 거고 하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딥스테이트 세력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그 역부족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영화가 지금 이제 절찬리에 상영 중인데,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거든요. 그럼 뭐냐 합니까? 아동들, 어린애들을, 이런 실종 어린애들을 잡아가지고 극도로 공포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피를 뽑아먹는 그런 그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꼭 거짓말 같지만은 진실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때까지 전 세계를 이끌어왔던 그런 미 대통령들, 뭐 오바마라든지 하여튼 간에 미 대통령들, 그리고 그런 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개입돼 있다 하는데, 그것이 조만간에 밝혀질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EBS를 통해서 이제 밝혀낸다고 하는데, 그것이 9월 12일까지 마감이라고 하니까 오늘 2일이니까 모르죠. 한 10일 이내로 거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여하튼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무속인들의 세계를 보면은 절대로 그런 너무 믿어서 맹신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또 어느 참고로 봅니다. 참고로 보면은 좀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면은 맞아 떨어져 가요. 그래서 금년 안에 대통령이 이제 내려오게 되고, 지지율이 제로인데 누가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 되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잖아. 이제 그럴 때쯤 돼서 이제 불로유,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 우유가 썩지 않는 것은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다 마시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만 보도만 된다 그러면은 참 진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지금은 대통령이지만은 그 당시 이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전 국민들 앞에 크게 어필된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하면서 불과 2, 3일 만에 이렇게 바람이 크게 불었거든요. 그래서 불로유 이 바람, 이것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어딘가 이제 터져도 터진다고 그렇게 되면서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인기도가 엄청나게 이제 일어날 거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는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와서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일본의 이제 플루토늄 그러니까 핵 처리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원자탄을 만드는 데 이제 필요한 그런 그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미국에서 허용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보다도 후쿠시마에서 이제 오염수를 방류를 하는 과정에서 원자탄을 만들고 남은 그 찌꺼기를 또 이렇게 방류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대해서는 말을 확실하게 좀 제대로 전달을 못해서 그랬는데 그거는 내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제 바이든은 내년에 아마 출마를 못할 것 같아요. 바이든은 막 그런 말이 있고 뭐 내년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는 것은 거진 뭐 기정된 사실입니다. 기정된 사실이니까 유일하게 이제 천사라고 하는 것은 뭐 트럼프 한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신인님께서.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야 뭐 낸시 펠로시나 밑에 해리슨 부통령 뭐야 그게 뭐 미국의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 전부 다 쓰레기 같은 놈들 그 전부 다 그 일루미나티에 돈 받아 먹은 그런 놈들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다 쓰레기. 하여튼 일루미나티 이 세력들이 그 마왕찌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 박인수 선생님께서. 이 마왕찌가 잡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일루미나티의 세력들은 다 잡혔어요. 잡혔는데 찌꺼기 잔당들이 남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하와이에 일어나는 이제 화재 사건들 뭐 이런 것 같다고 그래요. 여하튼 이래 볼 때에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찬란하게 떠오르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그 전초전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내려오는 것은 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선두에 서고 있다. 그리고 이때까지 검사들이 한 행위가 처벌을 받기 일부 직전까지 왔단 말이에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압수수색을 한 번만 해도 얼마나 공포스러운 거냐고. 전직 검사가 말이지 검사 집에 압수수색을 하고 창피를 당하니까 자살해가 죽은 사람도 있다고. 검사가 근데 그 사람 이름 알았는데 잊어버렸다고. 근데 보통 사람이 자기 집에 압수수색을 이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라 되지 해도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검사 판사들은 일부는 아마 AI 판사 검사로 지금 하려고 해요. 지금 그리고 판사 검사들 좋은 시절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끝이 나게 되고 변희재님은 네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부역자 처벌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사형을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판사들도 한 30명, 검사들 한 100명 이렇게 사형시켜버려야 우리나라가 정화가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제가 볼 때는 사형시키면은 그 사람한테 적선을 내주는 거야. 사형시키면 순간적으로 죽어버리니까 그거는 고통이 없다고. 그런데 고통을 아주 강하게 줘야 돼요. 옛날에 이제 그 사약받아 죽는 사람 앞에서 임금님께 이제 이렇게 뭐 역적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약 먹고 죽는데 그것도 제의 경중에 따라서 사약 마시자마자 바로 죽는 그런 사람은 좀 죽을 죄를 지었지만은 그래도 좀 약한 거야. 그런 사람들은 먹자마자 바로 죽는 거고 죄가 좀 심한 사람은 죽더라도 그 고통을 몇 시간, 며칠간을 더 길게 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님처럼 이렇게 판사 한 30명, 검사 한 100명을 사형시켜버리면은 그는 뭐 사형시키는 거는 간단하잖아. 그냥 교수형이나 총사형, 뭐 교수형 같은 거는 뭐 고통 없이 그냥 수술한 뭐 몇 분만 고생하면 죽잖아.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 고통을 아주 심하게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인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게 뭐냐? 그게 지도자 정신교육대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허경영 신인님 시대가 되면 정신교육대 모든 것은 이제 신인님께서 이끌어 나가시지만은 그래 또 현실적으로 그 밑에서 시다발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 지도자 정신교육대 그 원장이 누군가? 나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리고 한 3,000명을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가가지고 고통을 줘야 돼. 고통을 주면서도 양심을 맑게 해준다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뭐 슬프고도 즐겁다 그러는데, 지도자 정신교육대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거야. 그거 뭐냐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교육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양심이 맑아지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상 세계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나아가서 신인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는 이런 신인님을 한번 아련하고 거기에서 축복받고 명패하는 것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이다. 뭐 다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아마 대부분이 갈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이야기하면 잘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심의 가책에 눈을 뜨는 것은 힘들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은 그런 것도 해결이 되니까. 자, 오늘은 뭐 내가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도자 정신교육대 꼭 갈 겁니다. 갈 준비하세요. 가면서 뭐 이때까지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그 가르침을 이제 다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뭐 33가지 공약은 달달달달달달 덜덜덜덜덜 외워야 된다고. 외워야 되고, 그래야 이제 졸업이 되겠죠. 33가지 공약 중에서 완전이라고 하는 들어가는 것이 주관식 시험을 내. 그래가지고 외워봐라.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정당혁명에서 완전히가 들어가죠.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한다. 그리고 이제 실업자를 완전히 해결한다. 13번째 뉴딜 혁명에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지하 자금을 완전히 해소한다. 그리고 지역 감정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리고 이제 내수 경제를 위축시키는 부정부패를 어떻게 한다고? 완전히 없앤다. 엄부도를 완전히 차단한다. 노조를 완전히 없앤다. 그리고 4대강과 상수도 수원지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약을 미생물 농약으로 바꾸고 공장의 오폐수를 차단하여, 완전히 차단하여 국민 모두에게 7세 식수와 무농약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할 때에 오폐수를 완전히 차단한다. 자, 그렇게 8가지가 있다고. 그것을 달달달달 내처럼 외우지 않으면 졸업을 못해요. 자, 지금 뭐 그런 데는 뭐 한동훈이도 아마 100% 그게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게 되고, 인간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 이제 받을 준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갑진년 용띠고, 배경이 제천에서 대내부 한단 말이야. 배경을 황제라고도 표현해요. 황제가 개천에서 큰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축은 조선 이백룡이고, 축은들이 지금 정치평론가들 다 마찬가지예요. 허경영 하면 아이고 미친놈 또라이 사기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고. 들어볼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는 이제 안티들도 있고, 이런 축은 조선 이백룡, 뻘밭에 있는 배경을 조사하고 있지만은 허인 포구 성평국이다. 허인이 포구를 만남으로써 성평국을 하고 필경 통일 전 세계다. 필경 전 세계를 통일한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한 시간대 안에 한복판에 와 있다. 나는 내년 2024년 5월 달에는 이미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이미 활짝 열려가지고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도 이미 받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배당금도 받게 되고, 아마 빛의 속도로 바뀔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내년, 금년 9, 10, 11, 12 넉 달, 내년 1, 2, 3, 4, 5, 5월 합계 9개월 동안에 경천동지할 만한 일들이 계속 터져가지고 아마 어마무시한 그런 큰 변화가 이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가 그 8월 12일 토요일 날 요 부근에 있는 그 가게에서 충전기하고 이어링을 샀는데 뭐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한번 가게에 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뭐 교환이 되는가 싶어서
좀 안 해주면은 뭐 할 수 없지만은 뭐 산지가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금방 고장이 나버렸는데 그 가게 보시는 그 여성 직원이 좀 딸과 같은데 좀 그런 사람하고 또 싸우기도 그렇고 뭐 조용하게 가서 물어보고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